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 로봇 쪽이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로봇이 가장 경쟁력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로봇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CES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젠슨 왕이 사실상 이제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이제 좀 만날 고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젠슨 왕 CEO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만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CES라는 게 우리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대 IT 박람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1월 달에 매년 펼쳐지는 CES는 그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이 IT 산업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과연 어떤 섹터가 부각을 받을지 힌트를 주는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자켓을 입고 젠슨 왕이 이제 또 연설을 했는데요.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AI를 기반으로 파생될 만한 산업에 대해서 확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얘기는 했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는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중의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 시장이 이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부각이 되긴 어렵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조선 그리고 군함 관련된 키워드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좀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누구랑 협력할까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선 1등 대한민국이죠. 심지어 한국은 뭐 공산 국가도 아니고 딱 이념이 맞아 떨어지는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 중에서 조선 1등, 뭐 다 전체로 따져놓고 봐도 조선 1등, 한국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강세를 띨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역시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이슈도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재정 적자가 우려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언론이나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허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혹은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재정 적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재정 적자라는 것을 왜 유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재정 적자를 유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라는 건 왜 쓰는 거냐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거나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정책이 재정 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기는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논지가 그렇잖아요. 재정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기준금리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건데, 자, 재정 적자를 하는 이유는 불경기입니다. 자, 그럼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치솟을 정도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바꿔 말해서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더 좋아지면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럼 주식시장은 또 좋아지는 겁니다. 화랑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저는 한 차례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50% 현금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마 한국으로 돈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옮겨오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겁니다. 미증시가 한 차례 꺾이고 그 과정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이 타격을 받긴 할 건데 미증시가 꺾이는 그 와중에 그 차익 실현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 다른 국가도 많은데 왜 한국으로 와요? 한국은 세금적인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하게 박살났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과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같이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다우도 다시 꺾였고요.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깨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나스닥도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고점을 자꾸 낮추고 있죠? 이 고점까지 못 올라가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다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이런 양상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증시가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패턴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 과정 안에서 한국 증시는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월 들어서면서 미증시 12월도 그랬지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12월 달에 완전 바닥 찍고 슬슬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미국 증시 조정 나오고 거기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 거기서 익절한 물량들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미증시 꺾이면서 한국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한번 쇼크를 줘요. 그 과정 안에서 그렇게 가는 이 긴 과정 안에서 그 초반에 미증시가 이렇게 꺾일랑 말랑 하는 그 와중에서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가 증명되는 순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이제 좋아질 건데 한번 털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금은 보유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환율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어서 딱 투자자들이 안심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에요. 환율도 다시 꺾이네. 막 1,500원 뚫고 1,600원 간다 그러더니 다시 1,450원대까지 꺾였네.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이제 좋아질 것 같네. 물론 그러면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번 쇼크를 줬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대비하면서 50%는 그래서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폭락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가지고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다? 이런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50% 현금 50% 투자가 진행이 돼야 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 말 듣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선은 아마 HD 현대그룹주로 좋은 결과 내고 계실 겁니다. 다 올라가고 있죠? 싹 다 올라가고 싹 다 신고가. 하나오션도 이제 신고가 쓰기 시작하고 아마 삼성중공업도 또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쓸 겁니다. 한화엔진도 또 신고가 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리엔탈전공도 분위기 좋고 조선 이렇게 갔고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린 건 안 간 종목 없죠. 다 갔습니다. 조선은 탑픽으로 꼽아드린 건.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일단 삼바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탑픽으로 꼽아드린 거 삼바랑 뭐였죠? 그렇죠. SK바이오팜 여전히 분위기 좋다.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한번 멈칫할 만한 시점이 왔어요. 사실상. 근데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는 멈칫할 수는 있어도 간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 업종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딱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 몇 가지. 사실상 CES를 통해서 우린 힌트를 얻었습니다. 젠슨 왕이 힌트를 줬고요.
AI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파생돼서 나갈 건데 AI를 기준점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건 결국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삼각동맹 TSMC,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어디죠?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소프트웨어로 간다면 당연하게도 어디가 있죠? 네, 네이버가 탑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규제가 다 풀려야 되는데 미국은 풀리고 있지만 한국도 그러려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뭐 미국에 나가서 거기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기업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 로봇 쪽이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로봇이 가장 경쟁력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이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을 했으면 제가 아마 자율주행이랑 엔비디아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주식이잖아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로봇이에요. 왠지 아세요? 중후장대 산업이 아직도 탄탄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설이나 건설기계로 역사를 썼던 화려한 전성기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세대, 그 끝세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미국은 다 끝났어요. 그 노동자들이나 현업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후장대 산업에. 대신 첨단 산업 쪽으로 인재들이 엄청 많이 발굴이 되고 옮겨갔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경쟁력 있는 것은 조선이나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한번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프라가 있죠. 이거 한국이 다 수혜보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또 뭐 있었죠? 솔직히 저는 전진건설 로봇을 제일 좋게 봐요. 그 다음에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일시멘트 이 정도. 자동차는 뭐 현대차 그룹주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는 현대오토에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기자재로 간다라고 하면 HL만도나 한국단자 뭐 이런 종목들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이 전기차가 계속 축소되면서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게 ESS나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주인데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메리트 있으니까 2차 전지보다는 친환경차 모멘텀을 눈여겨보신다면 서진 시스템을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율주행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근데 지금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로 놓고 보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있죠. 뭐 당연하게도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올라갈 것이다. 조선은 HD 현대그룹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물론 더 갈 거라고 보는데 매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나 특히 삼성중공업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미 올라가고 있긴 한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메리트 있다. 계속 가고 있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 뭐 하이젠 R&M,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보잉도 그렇고 미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미국 항공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눈여겨볼 만한 항공주 경기가 회복되면서 분명히 수급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대한항공. 제가 로봇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유일하게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는 대한항공 가장 먼저 유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독보적으로 먼저. 항공에선 대한항공이 독보적으로 먼저 외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항공주, 항공산업 살아나면 미국은 이미 상당히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하면서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원앤 온리가 된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 업종은 불경기가 왔을 때 살아남고 점유율을 확장하고 점유율을 뺏어오고 그다음에 인수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제대로 성장하고 엄청난 주가 포텐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꼭 계속해서 추종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오셔가지고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자료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황도 장중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유튜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만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했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